일부 때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말씀을 절제하고 한 거예요. 사실 원래는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일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많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 관한 것이죠. 한국 정치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우리 한국에 많은 분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 당시 시대를 보면요, 대한민국이 이승만 말고는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자도 모르던 나라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온 유일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왔는데 그럼 그 사람은 민주주의자냐? 사람은 어릴 때 배운 거를 못 믿습니다. 아기 때. 이승만 대통령 아기 때 어떤 분이셨어요? 아니에요. 그건 할아버지 때고. 이승만 대통령 어릴 때요, 대한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왕조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이해했어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 민주적으로 다스렸을까요? 왕같이 다스렸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백성들의 80%가 어딜 지지한 줄 아십니까? 그냥 90% 가까이 될 겁니다. 바로 사회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왜요? 한국이 민주주의가 뭔지 알아야 지지를 하지. 해봤어야지. 유명한 정기혁 씨한 말이 있잖아요. 해봤어? 이게 제일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구경은 하고 온 거예요. 구경은 하고 왔지만 그도 왕정시대 사람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로 위대한 우리 한국의 건국 대통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믿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였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그가 기도를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큰 업적은 바로 그가 반공주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요, 누구하고 딱 마음이 맞았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가드 장군과 형님아우를 하고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요, 이승만 대통령 한국에 귀국을 안 시켰습니다. 귀국을 안 시켰는데 그때 이승만이가 하도 귀국을 하려고 해도 미국에서 승인도 안 해주고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민 게 아니고 김규식 씨라고 있어요. 김규식을 믿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대사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메가드에게 편지를 보내요. 메가드가 바로 보고요, 바로 비행기를 보냅니다. 누구 모시고 가려고? 이승만 모시고 가려고. 메가드가 왜 그랬냐? 메가드와 이승만은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주고받으면서 둘이가 너무너무 메가드가 이승만에게 반한 거예요. 왜? 이승만이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메가드가 이승만 한국 비행기로 귀국시키고요, 또 수행원도 붙이고 그 경호원도 붙였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수하가 이야기합니다. 왜 저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메가드가 한마디, 한국의 대통령이라 얘기해요. 이승만은 원래요, 그 직책이 프레지던트입니다. 원래 한국 대통령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미군이 점령하에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 눈치 빨라요. 이승만 대통령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그들이 다 생각했어요. 누구조차, 김구조차도요. 전부 다 이승만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승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반공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김구 선생은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북한도 같이 통일해야 된다가 김구 선생의 가장 큰 그 이상이었어요. 지금 뭐 얘기하려면 그 이상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그 김구 계열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국가를 일단은 북한과 대결하기 위해서요. 북한과 대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일제시대 때 관료들을 받아들였다고 친일자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엉터리고요. 일본하고 국교를 절대 안 맺었잖아요. 완전히 반일자죠. 그리고 반공주의자예요. 근데 이승만의 가장 큰 업적은요. 놀랍게도 그가 퇴임한 거예요. 그가 비록 왕정시대의 사람이지만 그 선거 때문에 사실 그 데모가 일어난 거잖아요. 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럴 때 이승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은 물러나야지. 이것이 민주주의다. 놀랍게도 이승만은요. 국가를 6.15부터 공산주의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미국과 뭐를 맺었습니까?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잖아요. 미국이 안 맺으려고 도망갔어요. 끝까지 포를 확 풀어버리면서 그 위협 협박하니까 미국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미 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안 맺으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꼭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바로 메가더와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한국 근대사에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없을 겁니다. 이승만 욕하시는 분들은 역사적인 지식이 부족하신 거예요. 이승만이 바로 메가더에 6.25가 나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봐라 내가 말했잖냐. 북한이 침공했잖냐. 너는 약속대로 한국을 구해라. 당장 와. 메가더 바로 갔습니다. 바로 군대를 파송했어요. 이것이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미국이 조금만 더 끌었다면 우리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승만의 가장 업적은요. 6.25 때 공산주의로부터 국가를 막아낸 거예요. 국가를 지킨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가 퇴임할 때예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이게 민주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퇴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섭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되죠.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국민의 민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라님이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어. 왕. 대통령 뽑았지만은.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도 뭐라 했습니까? 그 당시도 나라님이라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하는데 우리 친구의 그 할아버지가 자기 문중땅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돈을 줍니까? 거의 그냥 뺐다시피 했습니까? 거의 뺐다시피 했어요. 문중땅이 싹둑 잘려나가. 근데 그때 문중땅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고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 우리 같은 반의 친구였으니까.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님이 원하시는데 이분도 언제적 사람이에요? 이분도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님이 원하시는데 당연히 드려야지. 그래서요.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가 큰 돈 들이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고속도로가 선 거예요. 그 당시 박정희 사실 우리나라 다스리기 쉬웠거든요. 그럼 박정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박정희 민주주의자입니까? 박정희 민주주의자 아닙니다.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박정희는 어릴 때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일제시대 태어난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일제시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박정희가 편 정책은 무슨 정책일까요? 민주주의 정책일까요?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 정책이에요. 다들 착각하는 거예요. 박정희 민주주의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자예요. 일본 제국주의 정책을 폈는데 일본 제국주의를 할 수 없는 게 일본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일본의 정책을 펴되
일본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박정희가 무슨 생각을 가졌다? 일본을 이겨야 된다. 이게 박정희 1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처음엔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바로 메이지 유신 같이 우리나라도 유신을 해야 된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 유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박정희 믿었습니다. 박정희가 독재자가 된 이유는요, 그가 일제의 제국주의를 어릴 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안 됐습니다. 전 세계에요, 유일하게요. 민주주의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전 세계 공통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먼저 일어나고요. 민주주의가 나중에 됐어요. 전 세계 이런 국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국가가 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선진국까지 된 것이 한국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국은요, 선진국이 되는 길에서요, 거꾸로 했어요. 전 세계 가던 길에 반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올라간 전 세계 그 유일한 국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뭐 독재자다 뭐라 이야기하는 건 우리 관점, 현재 관점이야. 그 당시에는 한국인들은요, 민주주의 입으로 민주주의예요. 실제 민주주의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많냐면 관공서가 많아요. 우리 전기하는데도 사실 제목이 주식회사지. 그게 어떻게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공기업이지. 공기업은 사실 국가에 잡혀 있는 데잖아요. 우리나라 공기업 굉장히 많죠.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의료보험제도 있죠. 이거 지금 민주주의 제도일까요? 이거 사회주의 제도예요. 사회주의하고요, 제국주의 비슷합니다. 박정희가 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은요, 사회주의 정책들이에요. 근데 자, 사회주의 정책을 하면서 국민의 자유가 억압을 당했어요. 그 당시 계엄도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왜 참았을까요? 참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민주주의를 몰라서. 먹어봤어야지 알지. 몰라서 그렇게 용인했고,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 정책을 취하면서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했어요. 국민들이 이제 좀 있으면 자유가 올 거야, 민주주의가 시행될 거야 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언제 됩니까? 한국이 민주주의가 된 딱 시기가 있습니다. 60항쟁 때예요. 60항쟁 때까지. 자, 그래서 나중에 전두환 시대는요, 박정희가 땀 주고 피땀 흘려 가지고요, 다 이루어 놓던 바탕하에 경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많이 했던 말이, 박정희가 불 떼고 밥 다 만들어 놨는데 전두환이가 퍼먹었단 말이 있습니다. 딱 맞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가 처음 민주화가 된 건 60항쟁 때입니다.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자꾸 공산주의라고 하는데요, 공산주의자는 박정희예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박정희는 원래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요, 잡혀가지고 사형당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풀렸습니까? 자기가 포섭했던 사람 다 불어가지고 풀려났어요. 공산주의자 입장에는 배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박정희가 쿠데타가 성공했다 그럴 때요, 북한에서 김일성이하고 모여가지고 만세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왜? 공산주의자가 집권했으니까 우리한테 넘겨줄 줄 알고. 박정희 넘겨줍니까? 안 넘겨줍니다. 박정희는 공산주의를 잠깐 신봉했지만은요, 박정희의 근본 그 사람의 정체는 제국주의자예요. 잠깐 공산주의를 신봉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김종필 씨가 그때 6.4 8기가요, 대전에서 6.25 났을 때 대전에서 서로 내기를 했답니다. 박정희가 올까 말까. 박정희가 공산주의자였던 건 다 아니까. 박정희가 오면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국민은 자꾸 과거에 뭐 했지 묻는데요. 좀 과거 좀 묻지 말아요. 과거에 그랬다도 안 그러면 끝이지 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면 끝이죠. 뭘 과거를 자꾸 물어. 그리고 박정희가 뭐를 왔냐면 대전에요. 서두뭉텅이 광득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고 6.48기가 그때부터 박정희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박정희와 함께 지금 이제 5.16 혁명을 한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 시각과 지금 시각은 달라요. 자꾸 지금 시각으로 과거를 자꾸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도 욕하고 박정희도 욕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시대별로 이 나라를 세우고 계세요. 이 나라를 사랑하여 세우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나라의 가장 가슴 아픈 건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에요. 국민을 향하여 총구를 거누고 그가 총을 쐈잖아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사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럼 어떤 분이에요? 김 전 대통령은 사실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분이긴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도 김영삼 전 대통령도 과거 어느 시대 사람들입니까? 어느 시대 살았어요? 일제시대 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도요. 사실은 제국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다고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민주주의가 시작됐지만 진짜 민주주의 할 만한 그 정도 역량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노태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흐르다가 이제 그 상김이 시대가 다 끝이 나고요.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시작된 첫 시작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때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시작되면서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하려면 지금 양쪽이 싸우고 있는데요. 둘 다 옛날 이야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입니까? 옛날 이야기입니까? 옛날 이야기야. 저쪽에 저 대기집회 나가 있는 분들 뭐 이야기합니까? 공산당 공산화 될까 봐. 공산화 되면 교회가 있을 줄 알아? 이야기를 얼마나 댓글 달았는지 속으로 6.25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6.25 이야기입니다. 6.25 공포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게 지금 어르신들한테 먹히는 거야. 어르신들 먹힐까요? 6.25를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6.25를 경험했던 간접 경험이 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은 그 시대에 대해서요 생각이 어릴 때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민주화를 5.18도 겪으면서 우리 우리나라 민주화될 때 그 탄압받았던 그 많은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뭐라 그러죠? 운동권에 붙잡혀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만났다가 제일 싫어하게 된 사람이 운동권들이에요.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저도 박정희를 싫어했고요. 대학교 가면 이 정권 디어퍼이자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학을 갔더니 전두환이 있었어. 그래서 이놈의 새끼 어떻게 디어퍼일까? 뭐 그때 모든 젊은 청년이 다 그랬었어요. 왜? 군부 독재잖아요. 시대가 언젠데. 그래서 제가 군에 갔다 와서 마침 우리가 이제 그때 뭐 호원한다고 하다가 그냥 국민들 다 일어났잖아요. 그때 저도 운동장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바닥에서 놀았고 대구 시내를 갔다 저도 돌아다녔었어요. 돌 들고. 근데 못 던지겠더라고. 예수 믿는데 돌은 못 던지겠더라고요. 내 친구잖아 걔. 돌은 못 던지겠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저도 그때 분노에 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운동권들을 봤어요. 운동권들을 봤더니 너무너무 한심했어요. 왜 한심했냐면 운동권들은요. 자기들만 머리가 있는 줄 알아.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보고 쟤들은 왜 자기들만 옳다 그러지?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일단 귀가 닫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소문을 퍼뜨린다. 거짓 소문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과장되기에서 선동한다. 첫 번째. 선동한다. 두 번째, 그 선동을 크게 해서 정권을 무너뜨린다. 이게 이들의 작전이에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그들의 작전입니다. 지금까지 그 작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새끼들 진짜 안 변하네. 진짜 안 변하네. 그리고 거기 운동권들이 공산당을 지지한다고 했죠. 여러분, 운동권은 공산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독재가 너무 강하니까 북한 힘을 빌려서라도 독재 정권 무너뜨리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학습하고 뭐 했지만요. 그 사람들 뭐 먹었습니까? 한국의 자유주의를 물먹은 사람들이에요. 말만 그렇지 난 다 변한 거예요. 언제 변한 줄 아십니까? 소련이 망할 때. 소련이 망할 때 저도 이제 그 하숙할 때 보니까 운동권 있던 친구가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울고 난리치더라고. 소련이 망했는데 우리는 그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실봉했던 그 위대한 소련이 멸망당했는데 우리 뭘 봐야 됩니까? 울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한이 돼서 반드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뭐를 찾는다고요? 변명거리를 찾아요. 우리가 언제 공산주의를 신봉했느냐 하는 듯이요. 우리는 사회주의다. 싹 포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유럽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공산당은 이제 없어졌어요. 자, 이때 지금 교육받았던 분들은요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친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태극 집회하던 그쪽 분들이 가가지고 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야, 네가 김일성 개새끼라고 말해봐.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면 야당 지지하는 유튜버가 뭐라는 줄 압니까? 김일성 개새끼라 그래요. 왜요? 그 사람들은 김일성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시작할 때 운동권은 김일성을 좋아했지만요. 그 뒤에 운동권을 할 수는 없죠. 이제 사회주의자로 바뀐 거니까. 그 뒤에 사회주의자들은 누굴 싫어합니까? 김일성 싫어합니다. 김일성을 이용하려 했던 거지 김일성을 신봉한 게 아니거든요. 싹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모르고 공산화된다 뭐한다. 아니 공산주의자였던 박정희도 안 넘겼다. 자기가 정권 잡으면 절대 안 넘겨줍니다. 바보입니까?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아니고요. 뭐로 바뀌었다? 사회주의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원래 사회주의예요. 제가 뭐 설명드리겠냐. 한국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투표할 뿐이야. 알고 보면 여러분 계획경제로 우리 은날이 일어났죠. 맨날 뭐 세웁니까? 계획경제. 계획경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계획경제를 안 세웁니다. 지가 알아서 성장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미국도 지금 사회주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왜? 민주주의만 갖고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론일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사회주의 가깝습니다.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싸우다 정들었어. 그래가지고요. 미국도 유럽도요. 공산주의에서 많은 사회주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비슷해요. 한국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요. 비슷해요. 근데요.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대통령이 권한인 자체가 많이 약화돼서요. 대통령이 그런다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 그런 권한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없는데 잘못 행사한 거예요. 사실은. 국가만 혼란스러워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점점 그래서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려고 그러고요. 국민이 집권하면 어디가? 경제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요. 하나는 세금을 어떻게 해요? 감면하려고 그래요. 미국 비슷합니다. 미국도 비슷해요. 공화당은 세금을 풀려고 그러고요. 민주당은 세금을 더 거두려고 그래요. 국가가 주도를 잡고 하려고 하는 게 사회주의고요. 그리고 국민이 알아서 하는데 국가는 좀 뒤로 빠지는 게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예요. 공화당 쪽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게 섞었고 옛날에 뭐 전두환 노태 이거 다 사라진 겁니다. 다들 두 진영의 극단주의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과거를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둘 다 과거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다 과거입니다.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님 누님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독재했던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6.25도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공산당을 옹호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쪽은 좀 국가가 주도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주도권을 경제 주체가 국민이 되게 하려냐 이 둘 차이예요. 그 제도적 차이이지 다른 건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운동권 이야기했죠. 이번에 제가 너무 기뻐한 게 제가 이때가 보다가 제일 기분 나빴던 대통령이 두 명 있어. 하나는 전두환이고요. 하나는 문재인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특징은요.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거짓 소문을 만들고요. 그 소문을 통하여서 선동하여서 정권을 찾으려고 해요. 자, 거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빌미를 준 건 사실이죠. 지금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제가 제일 분노한 게요. 광우병 사태를 일으켰던 책임 PD를 MBC 사장 만든 거예요. 그런 거짓말하고 국민을 갖다가 다 분열시키고 다 싸우게 한 자를 어떻게 사장을 만듭니까? 자기 편이면 잘못해도 괜찮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그 짓거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임했을 때는 그 당시에 박근혜가 뽑았던 사람들 임기가 안 끝나서 다 쫓아냈잖아요. 그 자기가 마지막 퇴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신고 갔어. 얼마나 국가에 위해서 나쁜 짓을 했습니까? 후임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게 신사죠. 얼마나 비신사적인 일을 했습니까? 겉은 얼마나 인자한 척합니까? 그 모습은 대한민국 제일 인자해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웃고 있는 놈 조심하십시오. 지금도 제가 그래서 일부 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운동권 싫어하는 이유는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소문과 난리와 소란과 소문을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정권을 그렇게 해서 전복시키려고 그래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뽑았으면 그 정권이 할 수 있도록 다 국민이 믿어준 거기 때문에 그 정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계속 막아요. 아직도 운동권 습관을 못 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운동권이 나쁜 게 뭐 북한하고 친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공산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김정인 전 대통령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김구 선생의 정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을 그 뒤로 반대한 거예요. 김정인 대통령 때부터. 김정인 대통령까지 민주당 지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뒤로는 제가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제가 반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운동권이 들어온 게 제일 민주당의 실책이에요. 운동권이 주체가 된 거예요. 이번에 근데 제가 이재명 씨는 제가 칭찬할 게 하나 있어요. 운동권 다 몰아내버렸어. 운동이 다 나갔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 운동이 거의 없어요. 운동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진 줄 압니까? 차별금지법 시행하려는 자가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민주당 보고 차별금지법 하면서 너희들 짓고 나면 차별금지법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으세요.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중에서 한두 명 남아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몇십 명이 있었어요. 몇십 명. 차별금지 찬성한 그 정치인들이. 근데 이제는 그 다 몰아쳐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고 시원하게 세게 잘 치워줬네. 제 속으로 그 생각합니다. 저 그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냐면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나가야 돼요. 지금 정시로 민주화되기 위해서 막 싸워서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게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제발 좀 이제 싸우는 분들 좀 뽑지 맙시다. 싸우는 분들. 남 욕하고 싸우고 하는 분들 말고요. 미래를 말하는 사람 봅시다. 미래를 말하는 사람. 국가가 경제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발전돼야 되냐. 지금은요 세계 글로벌 전쟁 시대예요. 지금같이 세계가 불안정할 때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편 들면 자유경제주의적이고 소련 편 들면 공산주의 경제였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망했잖아요. 지금은요 막 뒤집게 싸우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싸우고, 미국이 우리나라 싸우려고 그러고 일본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중국은 더 싸우려고 그러죠. 중국하고 더 싸우려고 그러죠. 미국이 지금 좋게 되어오고 있다. 다 싸우려고 그런다. 다 싸우려고 그럽니다. 뭐 미국 좋다고 합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지만 미국은요 한국이 부를 미국 데려가려고 그래. 자꾸 한국이 열심히 땀 흘려 번 거예요. 어디 갖다 바쳐라? 미국 갖다 바쳐라. 이 미국 정책이에요. 사실은 미국은 자기 자국민의 이익을 위할 뿐이에요. 태극 집회하면서 미국 성적이 될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팩트 체크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제가 이제는 민주당도 제발 그런 날기 같은 거, 가짜 소문들 좀 만들지 좀 마세요. 거짓의 무리들이 몰려 있어요. 민주당도. 그리고 다 그 믿어. 똑같이 믿어. 국민의힘 중에서는 별로 안 그런데 국민의힘 중에서요 태극 집회가 똑같아. 서로 미워하다고 담는다고. 똑같아. 왜냐하면 태극 집회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과거에 운동권 하던 자들이요 극자가 극우가 돼 그거가 있어. 그러니까 하든지 똑같이 해. 제가 보니까 운동권은요 싹 밀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선동하기 때문에 국가를 자꾸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번에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장은 탄핵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일단 제 개인 소망은 그래도 탄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요. 왜냐하면 좀 혼란이 덜하고 좀 뭐라 그러죠? 슬기롭게 이양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탄핵이 뭐 안 됐다고 해가지고 계속 하려면 안 돼. 큰일 나. 금방 그만둬야지. 국민이 다 싫어하는데. 국민 90%가 싫어합니다. 조금만 하고 빨리 물러나야죠. 개헌하고. 개헌할 때까지 좀 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된다. 만일 인용이 안 되면 그냥 탄핵이 인용된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우리 정말로요. 미래를 말하는 사람 봅시다. 이젠 진짜 민주주의 해야 돼요. 이때까지는 민주주의 하려고 운동권 했던 그분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분들도 사실 알고 어느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도 과거에 독재 시대에 있었던 그 제국주의 물이 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권리만 가지면 독재하려고 그래.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권리만 가지면 독재하려고. 둘 다 그래. 근데 민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요. 이제 좀 그런 분들 싸우던 분들 좀 그만하십시오. 합시다. 싸우시는 분들은 좀 그만두고요. 누가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국가 경제를 걱정하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요. 삼성이 국가에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리고 거기 반도체 할 수 있는 인재도 육성하고요.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밀어줬어야 돼요. 원래 삼성이요. 10년 전에 TSMC보다 2배 컸어요. 지금은요. TSMC가 삼성보다 8배 큽니다. 10년 만에 16배 뒤집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TSMC는 국가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다 밀어줬어요. TSMC 사립기업 아닙니다. 대만의 공기업이에요.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밀어준 거예요. 한국 삼성 밀어줬습니까? 욕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요, 오히 휘청거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은 세계 정치 싸움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와. 전 세계는 어떤 전쟁하고 있습니까? 경제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 엉뚱한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어떤 기업이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지금 AI 시대잖아요. AI를 첨단을 하냐마냐요. 전기가 필요해요.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전기를 갖다가 가장 싸게 만들어야 돼요. 싸게 만들었습니까? 저 화력발전소 만들었습니까? 비싸게 만들고 있잖아요, 전기를. 그래놓고 전기 인상 요금 못하게 하고, 자기는 빠지고, 뒷정권이 다 그거 피해보게 만들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사실요, 총력을 기울여 전기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AI 기업을 할 수 있게,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기업에게 우리가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과거 같은 좀 사고방식 좀 버립시다. 버리고요, 우리 미래를 향해 나갑시다. 누가 됐든 간에, 누가 뭐 하면 어떻습니까? 만일 그럴 만한 인재라면 저는 이재명도 지지합니다. 그럴 만한 인재라면. 제가 보니 아닌 것 같아서 지지를 못하겠어요. 앞만 봐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려 하는 사람은 대통령 주님께서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희망이 있어요. 우리 자식과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요. 여러분하고 자신하고 정치 때문에 싸우지 않고요. 뭐 정치 때문에 부부끼리 싸웁니까? 왜 정치 때문에 부자간에 싸웁니까? 왜 정치 때문에 서로 붙들고 서로 싸우고 날칩니까? 이거는요, 정치권이 만들어낸 가스라이팅이에요. 모든 국민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단일민족이고요, 뭉치지 않으면 죽어요. 한국은 뭉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앞장섭시다. 교회가 앞장서고요, 누가 무엇을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통령 뽑았으면 인정해야 돼요. 저 문재인 대통령 화가 많이 났었지만은 대통령 인정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뽑으셨으니까. 그 마음속으로 악한 왕도 하나님 주신다 생각했어요. 왜요? 국민들이 회개해야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특집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한 나쁜 짓들에 대해서 해줄까요? 다들 몰라요. 다 뒤에 대통령 덮어쓰게 딱 맞는 거 나갔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정치적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화로 이제는 진짜 민주화 할 수 있는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분의 방식에 따라갑시다. 그분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요, 오늘 잘 놀고 와라 하시더라고. 나 이제 딴 얘기 하려는데 이거 정치하기를 꿈에도 몰랐는데 오늘 잘 놀고 가네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촛불을 보여주셨어요. 붉은 촛불이었는데 그 촛불 중에 하나가 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교회는 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교회는 촛불이 꺼질 것입니다. 촛불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교회는 촛불이 꺼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받는 교인이 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촛불이 꺼지지 않는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바라볼 때 어떤 눈동자를 바라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치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